2006년 4월 21일 새만금의 물길이 막혔다. 15년간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은 결국 개발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후 새만금 갯벌은 세상을 향해 죽음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은 점점 더 사막이 되어간다. 뒤이어 새만금 북쪽 해역에 자리 잡은 충남 서천의 장항갯벌에도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갯벌에서 사람도 살고 생명들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갯벌을 메워 사람만 살겠다고 한다. 장항갯벌은 새만금의 뒤를 이을 것인가? 새만금 방조제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장항갯벌. 자연 해안이 살아있는 보기 드문 갯벌이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은 지금 보존과 개발, 그 갈등의 중심에 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은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생명의 터전이다. 새들은 여기에서 먹고 쉬고 생을 이어간다. 사람도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왔다. 서해 어민들의 생활 리듬은 물이 들고 나는 자연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물이 빠지면 사람들은 갯벌에서 동죽이나 꼬막, 백합을 캔다. 백합잡이는 4시간 이상 뒤로 걸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다. 부지런히 걸어다니며 끌괴로 갯바닥을 긁는 할아버지. 50년 넘게 여기서 백합을 캐왔다. 수확이 많진 않지만 값이 비싼 백합은 어민들의 큰 소득원이다.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갯가 사람들은 갯벌에서 백합 잡고 꼬막 캐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며 질퍽한 삶을 이어왔다.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갯벌은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이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낮은 곳에 또 하나의 작은 우주가 존재한다. 개들은 흙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흙 속의 유기물을 섭취한 뒤 순수한 흙을 뱉어낸다. 개들의 이런 먹이 활동은 갯벌을 정화시킨다. 갯벌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갯벌의 정화력도 달라진다. 농개는 집게다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며 영역 표시를 하고 다른 발로는 열심히 먹이를 섭취한다. 녀석은 침입자가 다가오자 집게다리로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지만 덩치 큰 상대에겐 무시를 당하고 만다. 부지런히 흙을 파 집을 짓는 농개. 이 구멍은 밀물 때 들어오는 물고기 같은 천적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피신처가 된다.
열심히 갯바닥을 긁고 다니는 두토막 눈썹 참갯지렁이도 장항갯벌의 식구다. 갯벌에 이렇게 개나 갯지렁이 같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드나들며 낸 구멍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산소도 공급돼 갯벌이 건강해진다. 생물들이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구멍을 만들며 드나드는 건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예민한 갯지렁이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감지되면 쏜살같이 안전한 구멍 속으로 몸을 숨긴다. 새만금에서 개맛 끝에 붙어 사는 작은 조개들이 발견됐었다. 세계 학계에 보고된 신종으로 개맛살이 조개란 가칭이 붙은 이 조개들이 지난 5월부터 여기 장항갯벌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항갯벌의 학술적인 가치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땅에도 개발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진입도로공사가 한창이다.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사업비 1조 5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올해 사업비로 574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려는 계획에서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금강 하구 북쪽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서쪽 개포를 메워 374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개발을 찬성하는 서천 군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다. 16만 원에 이르렀던 인구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6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은 몰락하여 상가들은 몇 달이 멀다 하고 폐쇄되거나 업종만 병력만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 올해로 17년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자가 그 사업이 자연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예측해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관련 정부기관이 그에 대한 협의를 한다. 이들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그 협의가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새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고 또 그걸 빌미로 삼아 환경영향평가를 발목을 잡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청동오리에 똥을 보고만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대립은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금강 하구도 그다음에 북측 도로제로 마봉로 해서 계속 매년 20cm, 30cm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간조시에는 바닥에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갯벌 가치가 지금 거의 상실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 빠른 시일 내에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것이 서천군에서 더 이익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988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금강 하구뚝이 건설됐다. 1994년에 금강 하구뚝의 수문이 닫혔고 서해에서 밀려 들어오던 센 물살은 닫힌 수문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물살이 수문 앞에서 힘을 잃자 바다에서부터 함께 밀려온 토사가 다시 쓸려나가지 못하고 그 일대에 쌓이기 시작했다. 군산항과 장항항을 오가는 배가 다니는 길 역시
쌓이는 토사의 영향을 받았다. 금강 하구의 강바닥은 준설 공사를 해야만 배들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쌓여갔다. 토사의 퇴적은 뱃길뿐만 아니라 주변 갯벌까지 변화시켰다. 서천의 주민들은 토사로 인해 갯벌이 썩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한 조사로 인해 주민들의 이러한 믿음은 더욱 굳어갔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6년 동안 전국의 갯벌 중 69개를 조사해 등급을 매겼는데 장항갯벌이 61위였다. 주민들의 믿음처럼 장항갯벌은 정말 그 가치를 잃은 것일까? 취재팀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연구팀과 함께 직접 장항갯벌의 상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장항갯벌은 뻘갯벌과 모래갯벌이 섞여 있는데 먼저 뻘갯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갯벌의 건강도를 알기 위해 갯벌의 산소 함유량을 측정해보는 방법이 있다. 산소 함유량이 많다는 건 곧 갯벌의 생명들이 살아서 끊임없이 갯벌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증거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뻘갯벌과 모래갯벌의 표면에 있는 흙과 깊은 곳에 있는 흙을 모두 조사했다. 실험 결과 금강 하구뚝으로 인해 퇴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썩었다고 생각하는 뻘갯벌의 상태가 더 양호했다. 이 서천갯벌은 펄갯벌과 모래갯벌이 혼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갯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갯벌과 펄갯벌에서 산휘발성 화물을 우리가 측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연안에 붙어 있는 모래갯벌에서는 표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 돼 있고 저층 깊은 곳에서는 이와 같이 산휘발성 화물이 높은 농도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펄갯벌에서는 표층과 저층 간의 차이가 모래갯벌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아 펄갯벌의 건강도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갯벌의 건강함은 그 갯벌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의 다양성과 개체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연구팀이 장항갯벌 생물조사에 나섰다. 채취한 흙에는 생명체들이 드나든 흔적들이 많았다. 흙 속에서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유령 갯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촉수의 모양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닮았다 해가지고 유령갯지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당히 대형 사이즈가 나왔네요. 이 정도는 이렇게 조개 껍질이라던가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뜨다 보면은 간혹가다가 그 생물체들이 갯벌의 표면에는 어떤 생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너무 작아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워 흙을 채집했다. 이천 서천 일대 갯벌을 조사해봤더니 그 갯지렁이를 예를 들자면은 그 종수가 인근 갯벌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나오는 그런 생물 그 종다양성이 아주 높은 그런 갯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체들이 없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현미경의 세계엔 장항갯벌의 작고 작은 생명체들이 생기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항갯벌엔 다양한 생물들이 비교적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었다. 서천의 같은 경우는 이용 조정 지역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요. 그 이용 조정 지역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개발 압력이라든지 또 상태도 약간 그 당시 2000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시의 내용이 약간 상태도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공식화되어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썼는데 그 결과가 약간 순위가 낮았다는 것이지 그 순위가 낮았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매립을 한다든지 개발을 하는 논리로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큰 비약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해양수산부의 연구를 인용해 장항갯벌이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곳임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4월) 장항갯벌 앞바다는 도요들의 군무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갯벌에 나갔던 도요들이 해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도요새들은 물가에서 먹이를 구하지만 물갈퀴가 없어 수영을 하지 못한다. 물이 빠져나가면 먹이를 사냥하고 물이 들어오면 물살에 쫓겨 해안가로 모인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도요새는 물대새를 포함해 약 60여 종. 비슷한 종끼리 몰려다니는 도요새는 마치 누군가가 줄을 세우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갯벌에 이렇게 많은 새가 찾아온다는 것은 갯벌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멀리서 또 한 무리의 도요들이 몰려온다. 먼저 온 무리들부터 차례로 줄을 서서 휴식을 취한다. 서해 갯벌들이 하나둘 파괴되면서 해마다 점점 더 많은 도요새들이 장항갯벌을 찾아온다. 수만 마리의 도요새들이 이곳 갯벌로 모여든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도요새를 볼 수 있는 곳은 장항갯벌이다. 매년 각국의 조류 전문가들이 도요새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이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가락지를 단 도요들이다. 가락지는 도요새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 도요새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도요새 네트워크 회원국들이 부착한 것이다. 색깔이 다른 유색 가락지는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표시한다. 주황색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단 것이다. 가락지를 관찰하는 것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도요새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여러 가지 색의 가락지가 눈에 띄는 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겨울을 지낸 도요들이 번식지로 가는 도중에 쉬어가는 장소로 한국의 갯벌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다. Because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taging site. The birds come from New Zealand, Australia, come to Korea, and from there on they fly on to the breeding grounds. And one of these sites is over here. The Yellow Sea as a whole, that is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of extreme importance and very, very productive, and that's where the birds can gain in a lot of short time a lot of fat. 도요새는 1000km 정도 날면
몸무게의 3분의 1이 줄고 날개에 힘이 빠진다. 10,000km의 먼 여행을 하는 도요새들이 중간 기착지인 이곳에서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하지 못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위험해진다. 도요는 다리와 부리의 길이, 부리의 모양에 따라 먹는 먹이가 조금씩 다르다. 짧지만 강한 부리를 가진 꽃가도요는 조개를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속살을 파먹는다. 뒷부리 도요는 위로 휘어진 부리를 이용해서 갯벌에 숨어있는 게를 꺼내 먹는다. 장항갯벌은 도요새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을 만큼 갯벌 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긴 부리를 가진 큰 뒷부리 도요. 아예 개 구멍 깊숙이 머리까지 밀어넣고 개를 찾는다. 좀도요는 몸집이 작고 부리와 다리가 짧은 대신 빠른 발을 가졌다. 갯벌 위로 잠깐 머리를 내민 갯지렁이를 쫓아가며 사냥한다. 매년 이곳에 찾아오는 도요새의 변화상을 파악해온 서천환경운동연합의 여기룩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조류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좌측표를 보면 얼파합조로 이렇게 쑥 들어가지죠. 들어가진 그 갯골을 따라서 지금 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쪽에 새가 많았지만 물이 조금 더 들므로 인해서 그 기질이 저쪽 편에가 더 펼치져요. 그러니까 도요들은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도요나 이동하는 새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사를 하는 그 조사 지점이 새를 관찰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형상으로 어려운 곳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 평가서 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빠져 있습니다. 두 기관이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새를 조사한 시기가 대부분 겨울철로 조사 과정에서 매립 예정 지역에 서식하는 중요 보호종을 5종으로 한정지었고 검은머리 물대새가 개발 사업이 예정된 갯벌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요새는 통과새로 1년 내내 우리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갯벌에 도요새들이 찾아오는 시기는 봄과 가을, 보통 3월에서 4월, 9월에서 10월에 우리나라에 잠깐 머물다 간다. 제작진의 카메라에 5만 마리 정도의 도요새가 관찰되었다. 많은 수의 검은머리 물대새가 개발 예정지인 장항갯벌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엔 중요한 저어새가 누락되어 있다. 넓적부리 도요 역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개발 사업자 자신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책임을 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자신 직접 해도 되고, 또 아니면 평가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대행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평가서를 뭐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조사해 보면 현실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됐던 새가 검은머리 물대새다. 천연기념물이며 멸종 위기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검은머리 물대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개발 당국은 검은머리 물대새가 많이 서식하는 유부도를 개발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군산 외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외딴 섬 유부도. 20여 가구 정도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이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이 조용한 섬마을에서 오랜 세월 평화롭게 지내왔다. 유부도의 으뜸은 드넓은 모래밭과 갯벌. 봄날의 유부도엔 월동을 마친 검은머리 물대새들이 모여있다. 유부도 갯벌과 송림 해안 일대는 6천여 마리의 검은머리 물대새가 겨울을 보내는 세계 최대의 월동지다. 극동아시아엔 검은머리 물대새가 10,000마리 정도 산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일대에 몰려 사는 것이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그 수가 빠르게 줄어가고 있다. 주 서식지인 갯벌과 강 하구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을 무사히 보낸 녀석들은 슬슬 번식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원래 겨울철 새지만 이 드넓고 기름진 유부도의 갯벌에 아예 털을 잡고 살아가는 무리도 있다. 번식지로 떠나지 않고 섬에 남은 무리들은 여기서 번식을 시작한다. 짝도 찾고 자신의 영역도 정하기 위해 녀석들은 구애음과 경계음을 내며 부지런히 갯벌을 누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유달리 경계심이 강한 데다 번식철이라 짝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심하다. 수컷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한편으로 암컷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심히 구애 행동을 한다. 치열한 경쟁 끝에 탄생한 커플 한 쌍. 암컷이 허락하는 몸짓을 보이자 수컷이 얼른 달려가 사랑을 나눈다. 부부가 된 검은머리 물대새는 이제 함께 알을 낳을 둥지를 마련할 것이다. 또 있을 거예요. 연구팀이 풀숲을 뒤지자 부쩍 다 이렇게 지. 깨어난 지 2-3일밖에 안 된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 공주대학교 연구팀은 이렇게 서해안에서 96년부터 계속 검은머리 물대새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다. 가만있어. 너. 지구상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한 생물의 생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 다니지 말라고. 새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이게 다 위장되는. 유부도의 대나무 섬에서 검은머리 물대새 두 가족을 만났다. 둘은 무척이나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어놓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윗둥지엔 이미 새끼가 깨어나 있다. 어미의 품속을 드나들며 마음껏 바깥 구경을 하는 어린 새. 갓 깨어난 새끼에게 있어 부모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다. 물대새류는 태어난 뒤 몸이 마르면 둥지를 떠난다. 제일 먼저 깨어난 새끼는 이미 둥지를 떠나 바위 아래에 있다. 어미는 첫째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못내 불안하다. 어미를 부르는 첫째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어미는 품던 알과 둘째를 남겨둔 채 가버린다. 혼자 남은 둘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는다. 어미가 다시 둥지로 돌아오자 녀석은 재빨리 돌아와 어미의 품속으로 파고든다. 아랫둥지에 수컷이 돌아왔다. 둥지 교대를 하러 온 것이다. 둥지를 넘기고 나가는 검은머리 물대새가 둥지 재료를 물어다 놓고 간다. 남아서 알을 품는 검은머리 물대새가 그 재료로 틈틈이 둥지를 보수할 것이다. 알을 품는 동안은 많은 먹이를 섭취해야 한다. 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쩐 일인지 교대해주는 남편도 없이 계속 혼자서 알을 품는 윗둥지의 어미는 혼자서 분주하다. 어미는 진득하게 알을 품을 새도 없이 첫째와 둘째 부름에 계속 둥지를 오간다. 풀숲에 숨어있던 새끼는 어미가 부르자 쏜살같이 달려나와 품에 안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미는 첫째의 부름에 다시 가버린다. 녀석은 하루 종일 숨바꼭질 놀이하듯 풀숲과 둥지를 오간다. 어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속 세 번째 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깨어난 새끼들만 데리고 둥지를 떠날 것인지. 어미는 첫째와 둘째만 데리고 둥지를 떠나는 쪽을 택했다. 어미의 부름에 첫째와 둘째는 서툰 걸음을 쉬지 않고 옮긴다. 어미는 두 녀석의 발걸음을 계속 재촉한다. 이번엔 꽤 난 코스를 만났다. 녀석들은 좁고 험한 길들을 헤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간다. 결국 세 번째 알은 어미의 품을 잃어버렸다. 마침내 갯벌로 나온 어미는 연신 새끼들을 부르지만 웬일인지 녀석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갯벌은 어미 새들이 새끼들을 불러대는 소리로 가득하다. 바위에서 갯벌로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는 새끼들을 데리러 어미가 다시 바위로 돌아왔다. 어미의 계속되는 독촉에 바위에서 떠날 줄 모르던 새끼들은 조금씩 발걸음을 떼본다. 험한 바위산을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드넓은 갯벌로 발을 디딘다. 한 달 뒤 다시 찾은 유부도의 갯벌에서 제법 자란 새끼들을 볼 수 있었다. 새끼들은 덩치는 어미만큼 자라 있었지만 불이나 털은 완전히 검은머리 물대새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며 열심히 먹이 사냥법을 가르친다.
아직 어미만큼 능숙하진 못하지만 어미한테 배운 걸 하나씩 연습해보며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익히는 새끼 검은머리 물대새들. 먹이 사냥만큼 중요한 것이 천적을 경계하는 일이다. 알락꼬리 마도요가 새끼들 옆에 있는 걸 본 어미는 어린 새끼들을 위협할까봐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어미의 매서운 공격에 물가에서 그저 쉬고 있었던 알락꼬리 마도요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도망을 간다. 그냥 지나칠 것 같던 어미가 다시 공격을 퍼붓는다. 새끼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었다. 새끼들은 든든한 어미의 뒤를 의기양양하게 따라간다. 어미는 혼자서 새끼 2마리를 잘 키워냈다. 검은머리 물대새 가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유부도. 이곳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유부도는 번식을 마친 검은머리 물대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로 먹이를 먹는 채식지는 따로 있다. 수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장항갯벌이 그곳이다. 검은머리 물대새 역시 유부도에서 번식하고 월동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장항갯벌에 와서 먹이를 먹는다. 이곳 장항갯벌은 생물 종 다양성이 뛰어나 서로 다른 먹이를 먹는 다양한 새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만약 개발 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된다면 이곳을 찾는 새들의 중요한 채식지가 사라지게 된다. 먹이의 부족은 검은머리 물대새 6-7천 마리가 한데 모여 월동하는 겨울은 물론 번식철에도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 갯벌의 매립은 새들의 먹이털을 빼앗는 것이다. 유부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검은머리 물대새를 보호할 수는 없다. 지금 사업지구로 계획되고 있는 곳에 먹이가 많기 때문인데 그곳이 거의 100%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칫 검은머리 물대새 멸종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새들이 심각한 위협을 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장항은 재련소와 고기잡이로 유명했고 그로 인해 돈이 넘쳐나는 고장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하지만 텅 빈 장항읍 어디에서도 과거의 풍요로움을 떠올릴 수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장항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는 열쇠는 과연 국가산업단지뿐일까? 희망은 없어. 희망이 오히려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서 진짜 개발하겠다라는데 우리는 이걸 복원한다는 생각을 저는 느낍니다.
상당히 배반적이다. 저희 서천군은 북핵사업이 한 건이 없었어요. 장항은 1960년대 국제항구였고 어업으로 흥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은 금강하구에 토사가 쌓여 항구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기와 조개들이 넘쳐났던 경매장.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펄펄 뛰던 활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서천구는 정말 폐허가 된 거예요. 지금 지 학교일 때만 해도 13만인데 지금은 뭐 6만 좀 넘다는 것 같아요.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충청남도에서 최고 꼴찌가 한 거예요. 이제 오지 됐죠 뭐. 환경영향평가서엔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면 연간 약 2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그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바로 건너편에 조성된 군장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장항과 함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완공된 지 2해가 지났다. 480만 평이 넘는 이 국가산업단지는 기업들의 입주가 저조해 마치 사막처럼 황량하다. 현재 14%밖에 분양되지 않은 이 텅 빈 산업단지 밑으로 섬 2개와 갯벌이 묻혔다. 공단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불확실한 반면 갯벌이 사라지는 데 따른 피해는 너무나 확실하다. 갯벌이 매립되면 어민들이 매일 이용해온 뱃길인 계야수로가 막히게 된다. 계야수로가 막히면 계야수로를 통해 흘러가던 바닷물이 제방으로 인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된다. 바닷물과 함께 실려온 퇴적물 역시 그 주위에 쌓이게 된다. 여름철에 그 내습하는 남서 계열의 파랑의 굴절과 해절이 더욱 심해지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진입하는 그 북서 계열의 파랑, 그리고 변화되는 조류가 합세해서 이 부분의 에너지의 그 수렴과 발산이 변화가 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는 이 항로의 그 퇴적 현상이 이 하구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될 것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금강하구원 근처에는 50 내지 70cm 이상의 그 퇴적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금강 하구뚝으로 인해 생기는 토사를 퍼내는 데 드는 비용이 1년에 60억이다. 만약 계야수로가 막힌다면 퇴적이 증가하는 만큼 준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그 규모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매립은 또 다른 비용과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개발 당국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엔 이에 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진행되면서 읍내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어민들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 1차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노선업도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갯벌이 매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평생을 갯벌에 발딛고 살아온 어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염분과 수온, 바람 등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에서 생산되는 서천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갯벌이 막히면 물길이 달라지고 김 양식장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 종사하는 어민 수는 전체적으로 약 17,000명, 간접적인 인적 자원까지 하면은 약 한 23,000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급되는 전체적인 수입은 매출액으로 봐가지고
약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갯벌은 개와 물고기의 산란장이다. 산란장이 없어지면 넘쳐나던 수산물도 사라진다. 서천은 김뿐만 아니라 실뱀장어와 꽃게, 대하잡이 등으로 해마다 2,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바다에서 얻는다. 어민들은 생합이나 대하, 꽃게를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하루벌이가 될 만큼 갯벌의 생명력은 질기다. 바다가 오염되거나 변하면 어민들이 가장 먼저 느낀다. 위로는 서산이, 아래로는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장항 앞바다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서산 AB지구 앞에는 저기 남해안, 이 서해안 일대 개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게 강화 잡으러요. 지금 AB지구 공사를 하면서 강화가 서식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서산치고 사람들이 여기 장항 앞바다로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천 공사는 하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을 막은 뒤로부터는 바다 꽃게가 안 걸려요. 이게 공매예요. 대화 몸에 이게 도달하는 거예요. 어민들에게 간척 사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갯벌이라는 삶의 터전을 잃는 생존권의 문제다. 갯벌이 매립되면 그들에겐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그래도 이거 해야 먹고 살고 여기 딱 막아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 뭐 먹고 산대요? 바다만 주로 목숨 걸고 참말로 죽은 나무 타고 다니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바다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매립한다고 장항 지역, 서천 지역에서 좀에 방울깨나 끼는 사람들 지 부모들도 다 이거 뱃바닥 뜯어서 지들 교육 가르치는 놈들일 거예요 다. 갯벌이 매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미래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3년까지) 옥구 염전은 도요새들의 천국이었다. 새만금 갯벌이란 먹이터가 바로 옆에 있고 물이 얕은 염전이 휴식처가 되는 옥구는 10,000km의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도요들에게 최적의 휴게소였다. 옥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도요새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이곳에서 도요새들에게 가락지를 달고 관찰하는 연구 작업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도요새 네트워크의 참여국으로서 도요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온 것이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획한 새는 길이나 몸무게를 재고 깃털의 상태 등을 관찰해 기록한다. 도요새 네트워크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부착하는 은색 가락지에는 일련 번호가 붙어있다. 번호를 통해 도요새에 대한 정보와 신체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옥구에서 포획된 도요새들은 흰색과 주황색 가락지를 나란히 달아주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넓적부리 도요가 포획되자 모두들 반가워한다. 종도요랑 뭐 다른 부분 거의 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넓적부리 도요는 지구상에 약 1,000개체밖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한 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간 도요새의 가락지 작업을 통해 철새 이동 경로 연구를 해왔다. 2004년 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옥구 염전을 찾았을 때 옥구는 국가기관들의 방치 속에 불법적으로 파헤쳐지고 있었다. 국토나 성토하면 다 허가 얻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몰랐어요.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분명히 성토 50cm 이상의 성토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내는 거는 제가 이런 거 알고 있었죠. 그건 몰랐다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좀 성토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요새들이 먹이터인 갯벌과 휴식처인 염전을 동시에 잃게 된 건 새만금이 막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2006년 4월 오랜 갈등 끝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다. 33km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는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새만금 갯벌의 매립이 가져올 충격적인 변화의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에 기대어 살아온 생명들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또 하나의 갯벌을 잃었다. 그것은 단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 지구의 환경과 관계가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방조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개발로 인해 19년간 전국의 갯벌 중 20%가 사라졌다. 개발은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금강구역 환경청은 갯벌을 매립하는 이 사업에 대해 토지공사에 3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며 중장기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4월 갯벌 매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항 갯벌도 살리고 서천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장항 북단을 조성해주든지 아니면 하구 등을 폭파하든지 북쪽 도리제를 폭파해서 없애버리든지 그 길밖에는 장항 주민이 살 길은 없습니다. 하구뚝 막는 바람에 어민들은 아주 망친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구뚝을 막기 전에는 이 조류가 굉장히 그 속력이 쓰였기 때문에 이 바다에 지금 그 뻘이 안 찼거든요. 장항의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주민들은 하나같이 금강 하구뚝을 꼽고 있다. 농수 확보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한 하구뚝이 바다와 그 바다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만약 금강 하구뚝의 수문이 열리면 바다는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자연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상태에서 실제 이 금강의 그 수역 자체가 실제 그러한 데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만한 파워를 가질지는 몰라도 하지만 이 금강의 자연스러운 이 하구를 형성하는 그 자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100배 나은 그런 효과는 줄 것을 확신합니다. 서천은 장항이란 항구를 중심으로 흥했던 도시다. 서천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에는 어민들이 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미래에 필요한 산업시설을 짓겠다는 것보단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 목적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지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상한 게 기어다네. 새우 같다.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듬어져 온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잣대로 임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새우 이거 누나 줄까? 따갑지? 질겨라. 오! 진짜 땅하고 손으로 뭐 여기서 손에서 뭐가 나가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닌 갯벌은 생물들의 서식지나 철새들의 이동 경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갯벌 체험을 통해 문화 관광 수익을 올리는 지역도 많다. 자연을 보존하면 자연은 그 몇 배의 이익을 인간에게 되돌려준다. 야, 니 저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관리, 마구잡이식 개발과 매립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Basically, the birds will suffer, and therefore I really hope, in all my humble, being a humble guest in Korea, I sincerely hope that common sense will prevail and that we leave this site here as it is. For everybody, for the fishermen that are living here, for the birds that are living here, and for basically for the sake of mankind, you know, to be not the only person on the world that can make decisions for the rest of life. 갯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만들어진 생태계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갯벌 중에 하나인 서해갯벌은 전 세계 인류의 훌륭한 자산이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뿐 갯벌에는 사람과 더불어 그 땅을 함께 나누어 쓰고 있는 엄연한 생명들이 존재한다. 갯벌은 인간만을 위한 땅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의 땅이다.